오늘 장 마감은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리해보고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엠뱅골드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도 역시나 궁금한 게 많았고요. 또 걱정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주말 새 특히나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좀 팔고 보자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작용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빅데이터에서는 어떤 것들이 포착되었습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미국 S&P 선물 쪽은 크게 나쁜 점이 없어요. 한 0.5 정도, 0.7이니까 변동성이 없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 좀 변동성이 크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북한 관련된 문제도 있는데, 한번 4월 24일 빅데이터로 보는 한번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중심, 뭐 비대면, 어쨌든 계속적으로 선순환매 일어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코로나 순환매, 마스크나 치료제 등이 또 뭐 대응 제약 같은 대응이라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아직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순환매를 하는 것 같아요.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아마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급등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방산, 오늘 뭐 북한 관련해서 뭐 확인된 뉴스는 아니지만 뭐 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사망설, 건강 이상설 많이 나왔는데 뭐 확인되지 않는 내용 가지고 좀 길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진칼, 대한항공에 대해서 지배 구조에 있는 한진칼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한다는 키워드가 더 나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간평 결제, 백조 시장 이 부분도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뭐 외출이 그러게 뭐 많지 않다 보니까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면서 그게 바로 전자상거래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가 하나 중이라고 나왔는데요. 이번에 우리 어린애들 우리 학생들 이번에 온라인 개강을 했죠. 그게 보니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줌을 하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화상 회의 시스템인데 이게 보니까 가입자가 한 뭐 3억 명이었는데 이번에 한 달 만에 20일 만에 1억 명이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5G나 보안주들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또 뭐 원격 진료도 있었고요. 이 5가지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저희가 많이 말한 것 중에 또 방산주도 있었고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종목인 한진칼도 눈에 띄더라고요. 오후장에 갑자기 시세가 분출되면서 장중에 네. 한 20% 가깝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한진칼의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보유자분들은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짚어드려야죠. 한진칼 보시게 되면 한번 네. 봅시다. 차트를 보면서. 한진칼이 25,000원대에서 지금 저가가 25,000원대에서 보니까 11만원대까지 한 5배 정도 올라왔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고점은 찍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한진칼하면 뭐 정석기업, 뭐 대한항공, 한국말 낳는 거죠. 이게 지배구조 가운데서 사실 가치주입니다. 근데 2만원대, 3만원대, 4만원대 있을 때는 가치주는 맞아요. 가치기업은. 근데 지금 이제 10만원대, 9만원대는 그렇게 말하기 힘들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항공주들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의 이제 지원이 나온 거고요. 혹시나 장기 접근하신 분들이 물리신 분들 보시면서 11만원대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오늘도 한 뭐 20% 정도, 10만원대까지 나왔는데, 11만원대에서 10만원대 물리신 분들은 비중을 저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래프에서 나와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이미 큰 손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오늘장의 시장 키워드를 정리해봤고요. 그럼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봐야 될지 오늘 빅데이터가 알고 있는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아까 빅데이터 키워드로 나오는 시장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네. 언택트도 포함이 되고, 뭐 비대면, 그리고 간편 결제, 쇼핑을 하다 보니 전자상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보안 최근에 좋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검색 키워드 추출된 종목 민엔지입니다. 민엔지라는 종목이고요. 네. 한번 코드 번호를 한번 볼까요? 코드 번호가 214180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네이버, 카카오가 키워드가 나왔네요. 민엔지 관련해서 간편 로그인이라는 키워드도 중심에 나왔고요. 또 우측에 보면 태틀뱅크, K뱅크도 나왔네요. 인터넷 은행이 설립된 지 꽤 됐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은행 가지 않아도 이체도 할 수 있고 송금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네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쓰는
요즘 이제 시대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하고도 관련돼 있나 봅니다. 그리고 5G 보안. 또 영업이익이 한 50% 정도 성장 키워드가 나왔는데, 밑에 하단에 주황색으로 바이오 11이라는 면역 항암제 개발 최근에 인수한 것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상세하게 키워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 결제 시장, 진짜 성장세가 너무 무겁네요. 뭐 NHN 사이버 결제 뭐 신고가 코로나가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시세를 내고 있는데, 뭐 대장주라고 보면 되겠죠. 보면 이제 국내의 시장을 한 3개 정도가 석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페이, 그리고 카카오페이, 그리고 네이버페이죠. 페이코는 좀 작으니까 좀 접어두자고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이미 1000만 명이 넘었죠. 왜? 삼성의 핸드폰에 삼성페이가 가장 잘 되니까요. 그래서 1000만 명이 넘었고, 카카오페이 보니까 카카오는 어차피 우리나라의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스마트폰 보유자가 한 5천만 개니까 5천만 명이 넘겠죠. 인구보다. 한 사람당 2개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한 2천만 명 정도 되네요. 보시면 되고, 네이버페이가 한 2,400만 정도 됩니다.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게 정말 이제는 대세인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걸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넨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일단 기업의 실적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산업인데 진짜 성장하고 있는 건지. 2017년, 18년, 19년 되면 보니까요. 무려 한 200억씩, 800억, 1000억, 1200억씩 2년 전에 비해서 한 50% 정도 매출이 증가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넨지 한번 매출 구조를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보안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 이제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공지능도 안 되고 5G도 소용이 없고요. 스마트폰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가 매일매일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스마트폰, 그죠?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번호 도용 방지. 결제하려면 어떻습니까? 누가 내 번호 인증번호 알면 큰일 나겠죠. 예, 그래서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가 있고요. 보시면 그게 매출액이 한 200억 정도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쇼핑을 했을 때 집에서 이제 코로나19로 나가지도 못하니까 쇼핑하다가 이제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편하게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뭐 회원 가입하고 뭐 아이디 쓰고 뭐 인증번호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휴대폰도 작은데. 그래서 휴대폰 간편 로그인해서 매출액이 94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 회사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간편 결제를 위한 간편 로그인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한 회사다. 그리고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넨지 간편 로그인 결제 부문 관련해서 이 회사가 좀 최근에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회사가 자사주가 32만 주, 돈으로 말하면 47억을 취득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예. 돈이 얼마나 많으면 세상에 47억을 자사주를 매수해서 32만 주를 주식을 소각하는 겁니다. 없애는 거죠. 유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증도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서 없애는 거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자사주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8만 5천 주, 만주. 지금 한 30만 주가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데이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할 정도로 돈이 많아야 되겠죠. 얼마나 돈이 많냐면요. 지금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무려 946억입니다. 이게 시총이 얼마 정도냐면요. 1890억인데 현금이 946억이에요. 거기에다가 무형자산이요. 612억입니다. 플랫폼 만든 회사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 1000억 정도 보유하면 회사 자사주 더 사도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누르려면 막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 있을 겁니다. 이게 그 플랫폼을 제공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 쇼핑몰이나 모든 결제하는 회사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의 또 지분 가치 좀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세틀뱅크라는 상장된 회사에 지분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냐면 42.99%. 지금 세틀뱅크도 실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시총이 2,500억입니다. 그럼 반만 딱 잘라서 1,300억 정도만 지분의 장부로 반영한다면 어떻습니까? 시총이 1,900억이니까 한 70% 시총이 차지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인수했던 바이오 11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인데 지금 신약 관련해서 면역 항암제가 뜨겁잖아요. 왜? 코로나19에 안 걸리려면 지금 치료제는 없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야 돼요.
그 부분 관련해서 이 회사가 인수했는데 벌써 매출액이 200억 정도 나왔네요. 흑자전환한 기업을 인수했는데 올해 관련해서 한 2배 정도, 400억까지 기대를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엔즈에 대한 키포인트를 들어봤어요. 키워드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네. 아까 제가 그 부화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민엔즈가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가상 지갑 있잖아요. 네. 그게 최초로 우리 한국 국내 최초로 한국 인터넷진흥원 키사한테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았네요. 오늘 날짜로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보기 전에 종목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에 있는 화면이 종목이 파스닷컴입니다. 어때요? 보안주죠? 보안주들 상당히 빅데이터에 보안이 안 된다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위험해지겠죠? 내 정보 유출되면 그건 생각만 하기도 끔찍한 일입니다. 민엔즈 한번 보겠습니다. 민엔즈 아직 급등을 보이지 않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제2의 파스를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네. 정고점까지 18,000원 정도 잡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정도만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8,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박준환 매니저도 유튜브 여러 콘텐츠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